2020년 11월 WWE 서바이버 시리즈 올타임 레전드 언더테이커가 30년간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끝냈습니다. 언더테이커의 활동을 지켜보셨다면 그의 높은 위상과 영향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실 언더테이커는 항상 메인 이벤트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고 위상에 비해서 월드 챔피언 등 획득한 타이틀의 횟수나 종류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웬만한 아이콘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는 건 한 단체에서만 30년을 일한 성실함과 대체 불가의 카리스마 덕분이겠죠. 그리고 언더테이커를 호평할 때나 선수 자체에 대해서 다룰 때는 그의 기믹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더테이커 특유의 호러 기믹은 묵직한 카리스마와 연기력이 더해졌기에 높은 평가를 받았고, 언더테이커가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레슬링 팬들은 언더테이커의 기믹이나 캐릭터를 두 가지로 압축할 것입니다. 호러 기믹과 현실적인 바이커 기믹. 하지만 의외로 언더테이커는 경력 내내 겉모습과 기믹의 변화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더테이커가 30년 동안 활동하며 연기했던 기믹과 페르소나의 변화를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테이커의 WWE 데뷔는 1990년 11월 페이퍼뷰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이뤄졌습니다. 데뷔하자마자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기믹으로 팬들의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기믹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거인으로 분류되는 언더테이커의 운동신경과 준수한 경기력도 팬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고 언더테이커가 메인 이벤터로 성장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언더테이커의 첫 번째 페르소나는 회색 장의사 혹은 서부 장의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당시 언더테이커의 복장은 미국 서부의 옷차림에서 따왔고 회색 타이와 건틀릿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활동 초기의 언더테이커는 후의 페르소나와 비교하면 중후한 카리스마는 덜해 보일 수도 있지만 특유의 음산함은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을 시기였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마치 저승사자 같았고 눈을 뒤집는 모습은 지금 봐도 공포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언더테이커의 큰 체격도 한몫해서 당시 경기장에 있던 어린아이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습니다. 언더테이커의 첫 번째 페르소나는 그 자체의 공포스러움은 역대 최고였고 등장음악부터 무적 캐릭터까지 모든 요소가 호러 그 자체로 이루어졌었던 기믹이었습니다. 기믹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곧 언더테이커가 WWE에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며 언더테이커는 WWF 챔피언십을 한번 거친 뒤 레슬매니아 연승 기록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1994년 1월 페이퍼뷰 로얄 럼블에서 열린 캐스킨 매치에서 요코즈나와 맞붙은 언더테이커는 다른 선수들의 난입으로 인해 패배합니다. 하지만 경기 직후 자신의 부활을 예고했으며 7개월간의 공백기를 가집니다. 언더테이커는 8월 페이퍼뷰 선머슬램에서 밀리언 달러맨이 만들어낸 가짜 언더테이커와의 경기를 통해 복귀했고 전의 데드맨 기믹과는 다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장갑과 타이의 색이 회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었으며 등장할 때의 조명도 완전하게 어두운 색이 아닌 파란색과 보라색이 섞인 색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색깔은 연해졌지만 언더테이커 특유의 진중한 카리스마는 더 돋보였습니다. 이 시기에 언더테이커는 의상에 맞춰서 보라색 장의사 혹은 그림 리퍼라고 정의합니다. 전에 비해서는 무적 캐릭터도 옅어졌고 좀 더 현실적으로 변했지만 중후한 카리스마는 이때부터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더테이커는 여러 선수들과 대립하며 경력을 이어갔고 1995년에는 아나골 부상으로 인해 오페라의 유령 같은 분위기의 마스크를 끼고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언더테이커의 두 가지 모습은 호러틱한 기믹과 연출에 집중했기에 가장 공포스러웠던 페르소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봐도 공포스럽다는 점에서 초기의 언더테이커가 얼마나 파격적인 기믹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언더테이커는 1996년 10월 페이퍼뷰에서 맨카인드와 생매장 매치를 치렀고 경기에서는 승리했으나 다른 레슬러들에 의해 생매장당합니다. 그러나 무덤 밖으로 손을 뻗으며 부활을 암시했고 한 달 후 또 다른 페르소나를 선보이게 됩니다. 1996년 11월 페이퍼뷰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복귀한 언더테이커. 이 시점부터 로드 오브 다크니스라는 새로운 기믹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기믹 명칭에 붙어있는 로드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어둠의 제왕 혹은 지배자 같은 느낌의 기믹입니다. 전의 데드맨 기믹과 비교해보면 공포스러운 비주얼은 옅어졌지만 후의 데드맨 기믹처럼 중후하고 위험있는 카리스마는 더 짙어졌습니다. 물론 비현실적인 캐릭터 자체는 유지됐습니다. 로드 오브 다크니스는 기믹 이름대로 어둠에 더 초점을 맞춘 페르소나였습니다. 언더테이커의 복장은 고딕 패션이라고도 불리는 고스 룩을 연상케 했고 모든 부분이 검은색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전처럼 늘어뜨리지 않고 뒤로 넘겨 얼굴을 드러냈으며 오른쪽 눈 아래에는 눈물 방울을 그려 넣었습니다.
언더테이커의 세 번째 페르소나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와 캐릭터성에서도 확실한 개성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기믹들과 비교해보면 위험 있는 분위기가 가장 독보적으로 느껴지는 특징이었죠. 언더테이커는 로드 오브 다크니스 기믹으로 전환한 후 1997년 레슬매니아 13에서 두 번째 WWF 챔피언에 등극했고, 매니저였던 폴 베어러와 재결합과 갈등을 반복한 끝에 처음으로 언더테이커의 과거와 동생 케인의 존재가 언급됩니다. 그 후 언더테이커는 케인과 대립을 하고 메인 타이틀 디비전에서도 활동했으며 최초의 헬인어셀 매치와 최초의 임페르노 매치를 치르며 1998년까지 커리어를 보냅니다. 그리고 1998년 10월 6년 만에 악역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네 번째 페르소나를 연기하게 됩니다. 언더테이커의 네 번째 페르소나는 사이비 교주 기믹인 미니스트리 오브 다크니스입니다. 이 기믹의 이름은 언더테이커가 리더로 군림한 스테이블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2년 동안 어둡고 위험있는 데드맨을 연기했던 언더테이커는 다시금 공포영화 속에 등장할 법한 호러 캐릭터를 장착하게 됩니다. 199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이비 교주 기믹을 연기하게 되면서 창작물 속에 등장하는 교주의 복장을 입기 시작합니다. 항상 길렀던 수염도 턱수염만 남기며 더욱 악역에 가까운 비주얼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언더테이커의 상징물도 이때부터 사용했고, 엔트랜스에서 심볼을 매단 채로 왕좌에 앉으며 공포스러운 교주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비현실적이고 공포스러운 면을 보면 전의 기믹들과 공통점이 있지만, 교주라는 캐릭터를 장착하고 사악하다는 특성을 추가함으로써 호러 기믹 중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특성이 있는 기믹이 됐습니다. 호러틱함과 카리스마가 공존하는 데드맨 기믹에서 악마적인 교주로 탈바꿈한 언더테이커는 미니스트리 오브 다크니스의 리더 역할을 맡고 부하들을 이끌고 다니며 사악한 포스의 악역으로 군림합니다. 빅 보스맨을 셀에 매달아 교수형시키거나 스테파니 맥맨을 납치하기도 했으며, 나중에는 또 다른 악역 스테이블인 코퍼레이션과 연합회 코퍼레이트 미니스트리라는 대형 스테이블을 결성했습니다. 그 후에는 빅쇼와 태그팀으로 활동하다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활동을 못하게 됐고, 가슴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도 당하면서 8개월 동안 결장하게 됩니다. 부상으로 인한 긴 공백기를 가지며 2000년을 맞이한 언더테이커는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팬들 앞에 나서게 됩니다. 2000년 5월 페이퍼뷰 저지먼트 데이에서 복귀한 언더테이커. 데뷔했을 때처럼 파격적인 기믹으로 등장했습니다. 돌아온 언더테이커는 어둠 속이 아닌 일반적인 엔트랜스에서 오토바이를 몰며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언더테이커의 다섯 번째 페르소나는 실제 언더테이커의 모습과 유사하기도 한 아메리칸 배드에스였습니다. 설정상으로도 비현실적인 존재가 아닌 실제 사람이었으며 겉모습도 완벽한 폭주족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배드에스는 단순히 오토바이만 타고 다녔던 캐릭터가 아닌 거친 상남자라는 특성이 공존했던 페르소나였습니다. 약 9년 동안 연기했던 데드맨 캐릭터와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였지만, 언더테이커 특유의 카리스마와 멋이 넘쳐나는 상남자 캐릭터 덕분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으며 성공적인 기믹 전환이 됐습니다. 배드에스 기믹을 수행할 때의 언더테이커는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상남자 캐릭터를 능가하는 포스와 남성스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언더테이커가 데드맨 기믹에서 상남자 바이커로 전환한 과정을 보면 그의 카리스마는 입체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기믹을 장착하며 2000년대에 커리어를 시작한 언더테이커. 여러 선수들과 대립 혹은 경기를 가지며 2000년을 보냈고, 2001년엔 케인과 파괴의 형제를 다시 결성해서 태그팀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시엔 케인도 비현실적인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의 파괴의 형제와는 다른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그 후 2001년에 메인 각본이었던 인베이전 스토리에 참여했고, 희대의 막장 스토리였던 사라 스토킹 각본도 수행했습니다. 2001년엔 레슬링 옵저버 올해의 과대평가 부문에 선정될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여러 역할을 수행하며 존재감과 인기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베이전 각본이 끝난 후 갑작스러운 악역 전환과 더불어 본래의 기믹에서 약간 변형된 빅 이블이라는 페르소나를 연기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짧은 머리를 했고 악역답게 더 거칠고 공격적인 캐릭터로 변했습니다. 2002년 로얄 럼블 매치에서 신인이었던 메이븐에게 탈락된 뒤 백스테이지까지 끌고 가며 분풀이를 했던 장면과 릭 플레어의 아들인 데이비드 플레어를 구타하는 장면을 보면 아메리칸 배드에스 기믹보다 더 과격한 캐릭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빅 이블은 악역 캐릭터로 시작했지만 카리스마는 줄지 않았기에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2002년 7월 초에 제프 하디와 경기를 가진 후 선역으로 전환할 조짐을 보였고, 얼마 후 완전하게 턴페이스합니다. 2002년 8월 말 스맥다운으로 이적했고 2003년 11월까지 바이커 기믹으로 활동합니다. 언더테이커의 경력 중에서 바이커 기믹으로 활동한 기간은 3년에 불과하지만
멋이 넘치는 캐릭터성과 언더테이커의 카리스마 덕분에 그 후로 십수년간 팬들이 그리워한 기믹으로 남게 됐습니다. 언더테이커는 스맥다운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2003년 11월 페이퍼뷰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빈스 맥맨과 생매장 매치를 치렀고 경기 후반 케인의 난입 때문에 패배하며 공백기를 가지게 됩니다. 언더테이커는 각본상 동생 케인과 또다시 엮이게 됐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다시금 기믹 전환을 하게 됩니다. 언더테이커는 2004년 초까지 공백기를 가지며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고 케인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는 동시에 데드맨 기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했고 2004년 레슬매니아 20에서 마침내 데드맨 기믹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케인을 이기며 레슬매니아 12연승 기록을 세웁니다. 2004년 컴백한 언더테이커의 페르소나는 하이브리드 데드맨이라고 불립니다. 언더테이커의 복장은 원조 데드맨과 바이커 기믹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원조 데드맨 시절 착용했던 카우보이 모자를 썼고 바이커 시절 입었던 가죽 코트와 가죽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레슬매니아 20 바로 다음 스맥다운에서는 두건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복장은 2005년 랜디 오턴과 장기 대립을 펼칠 때까지 유지됐고 2005년 11월부터 타이즈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닌 캐릭터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호러에 중점을 둔 오리지널 데드맨과 달리 진중한 분위기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언더테이커의 중후하고 묵직한 카리스마는 2004년 컴백할 때부터 가장 절정에 달했습니다. 눈을 뒤집는 퍼포먼스는 여전히 무서웠지만 가만히 서 있어도 상당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2000년대의 데드맨 기믹은 언더테이커의 경력 중 가장 등장신이 돋보이던 시기였습니다. 음산하기도 하지만 웅장함과 진중한 분위기가 깊게 깔려있는 등장신을 선보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언더테이커의 중후한 카리스마와 등장신이 맞물리면서 돌아온 데드맨 기믹은 그의 경력 중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고 가장 존재감이 강한 페르소나로 남았습니다. 언더테이커는 2004년 복귀한 후부터 리빙 레전드로 평가받으며 활동을 이어갔고 레슬매니아 연승 기록도 이어가고 후배들을 위한 잡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을 기점으로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디비전에서 활동하고 메인 각본을 수행하며 레슬매니아 연승 기록도 이어가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인기와 영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더테이커가 확실하게 풀타임으로 활동한 기간은 2010년 하반기까지였으며 2011년 트리플 H와의 대립 이후 파트타임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트리플 H와의 대립에서 새로운 페르소나인 최후의 무법자를 연기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데드맨처럼 혼합된 복장을 입었고 조니 캐시의 에인트 노 그레이브를 등장음악으로 사용했습니다. 본래의 데드맨 기믹처럼 무서운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언더테이커의 진중한 분위기와 묵직한 카리스마 덕분에 나름의 개성이 있는 기믹이었습니다. 언더테이커는 2011년 레슬매니아 27에서 19연승을 기록했고 2012년 레슬매니아에서 다시 한번 트리플 H와 맞붙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삭발을 하고 동시에 모이칸 스타일을 선보이게 됩니다. 언더테이커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레슬매니아 20연승을 기록했고 그 후로도 레슬매니아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언더테이커의 연승 기록은 30번째 레슬매니아에서 브록 레스너에 의해 깨지게 됩니다. 상당히 허탈하게 마무리된 연승 행진이었지만 언더테이커의 경력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9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의 레슬매니아에는 출전을 했고 2017년 레슬매니아 33에서는 마지막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레슬매니아 36에서 AJ 스타일스와 은퇴 경기를 치르게 됐고 여기서 마지막 페르소나를 연기하게 됩니다. 언더테이커는 팬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바이커 기믹의 비현실적인 데드맨 기믹과 실제 본인의 모습까지 총 3가지의 캐릭터를 혼합한 어놀리 트리니티를 마지막으로 연출하게 됩니다. AJ 스타일스와 시네마틱 매치를 치르며 서로 다른 캐릭터가 적절하게 혼합된 기믹을 훌륭하게 연기해냈고 경기 자체에 대한 평가도 매우 좋았습니다. 최후의 무법자처럼 기간은 짧았지만 어놀리 트리니티는 언더테이커의 마지막 페르소나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언더테이커는 팬들이 10수년간 바라던 바이커 기믹을 마지막으로 선보였고 데뷔한 지 30년이 되는 2020년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데드맨 기믹으로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상징적인 기믹이었기에 은퇴식에 적절했고 독보적인 기믹과 연기력으로 거물의 자리에 올랐기에 마지막까지 기믹을 유지한 것은 그다운 마무리였습니다. 무관중이었다는 사실은 아쉽지만 언더테이커의 마지막은 어떤 은퇴식보다도 임팩트가 크고 명예롭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단체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페르소나를 보여준 언더테이커. 그가 보여줬던 페르소나들도 길었던 경력만큼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길었던 언더테이커의 경력만큼 페르소나도 그만큼 다양했습니다.
왓칭잼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영상에서 언더테이커의 페르소나들을 다루긴 했지만 이 영상이 완벽한 교과서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터넷에 있는 언더테이커의 경력에 관한 정보들을 찾아봄과 동시에 영상도 함께 찾아봐야 확실한 학습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레이션과 영상, 음악과 함께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언더테이커의 아이덴티티들을 알아볼지는 모르겠지만 언더테이커가 높은 위상을 가진 레전드로 평가받는 것에 기믹도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더테이커의 다양했던 페르소나들을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단순히 기믹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위대한 선수의 경력과 위상에 대해서까지 알려주는 역할까지 했기를 바랍니다. 이상 왓칭잼이었습니다.